그대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어? 나는 홀로 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지내다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소. 큰 바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오. 나이 들어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요양병원이나 골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 누구나 나이는 들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때는 오는데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요양원, 요양병원을 예로 들은 이유가 있다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롭소. 이야기를 전한 지인은 자동문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이여. 그러다 보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오. 그가 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얼마 전 지인 김 씨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장을 갔어. 병원의 정문이 고장나서 수리 의뢰가 들어온 것인데 방문해서 살펴보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 어쩌다 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오늘 고칠 수 있는 건가요? 김 씨가 문 상태를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병원의 직원이 의문스럽게 대답하며 물었어. 이게 완전히 파손돼서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이즈를 재서 다음 방문에 교체할 수 있겠네요. 이틀 뒤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와중에 병원 안쪽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어. 어이쿠,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김 씨가 안쪽을 기웃대며 말하자 직원은 사색이 되어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 몇 분 뒤 나타난 직원이 말했어. 저기, 혹시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 여닫이문도 고치실 수 있나요? 문이 또 고장났나요? 직원을 따라 안쪽의 병실로 향한 김 씨는 부서져 있는 문을 보고 의아해했다오. 무언가로 내려친 흔적과 함께 경첩이 뜯겨 문이 간신히 제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자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사실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부서뜨리세요. 네? 아니, 힘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의자로 내려치셨나 봐요. 김 씨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 이건 부서진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이 문은 이틀 뒤에 자동문 고치면서 경첩이 떨어져 나간 부분만 우선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 김 씨는 수리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요양병원을 방문하였어. 여닫이문의 경첩을 고정하려고 병실로 들어간 김 씨는 범인을 마주했어. 문을 부순 할머니가 침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 금방이라도 퇴원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리고 나선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본 김 씨는 하던 일에 다시 눈을 돌렸어. 그때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어.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다시 뜯어버릴 거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은 내용의 말을 하는 할머니가 무서웠어. 장소가 장소인지라
할머니가 갑자기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나지 않겠소? 못 들은 척 작업을 하던 김 씨에게 할머니가 또다시 말했다오. 아저씨, 여기는 이름은 병원인데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네? 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밧줄로 다리를 묶어놔요. 놀란 김 씨가 황급히 할머니의 다리를 쳐다보았는데 묶어놨다는 밧줄은 보이지 않았어. 안도의 한숨을 쉰 김 씨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였어. 내 말을 안 믿네요. 우리 아들도 안 믿는데 아저씨가 믿겠어요. 묶어놓고 약도 먹이는데 다리가 낫는 약인지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대꾸하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 대답하였어. 아, 지금 퇴원하시나 봐요. 곧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올 거라서. 네 하고 대충 대답한 김 씨는 얼른 경첩을 달고 정문으로 되돌아 나왔어. 그리고 나서 자동문 유리를 교체하는 와중에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고함치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순간 병원 복도 안쪽에서 아까 마주쳤던 할머니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 이놈들아, 문 열어. 내보내줘. 이 나쁜 놈들. 목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악을 쓰며 할머니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어. 김 씨가 고치고 있던 문을 쾅쾅 내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작 같은 행동을 하였어. 김 씨가 혼비백산한 사이에 직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붙들었어. 할머니가 제압되는 사이에 김 씨는 김 씨에게 수리 의뢰를 맡긴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 저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가 보죠? 아니요. 치매는 없으신데 가끔 저렇게 행패를 부리세요. 아니, 치매도 없으신데 저러신다고요? 문도 부수고? 정신이 멀쩡하다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 밧줄이며 약이며 꼭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엉뚱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아들이 저 문 때문에 못 찾아온다고 전화리를 치시는 거예요. 짐을 싸놓으셨길래 퇴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매일 하는 게 짐 싸놓는 거예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직원은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리며 사라졌어. 그러자 김 씨는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 직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할머니의 바지춤이 몸싸움에 말려 올라가 있었는데 양쪽 발목에 시퍼런 멍자국과 이리저리 쓸린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어? 꼭 밧줄에 묶여서 발버둥치며 생긴 상처처럼. 할머니는 건장한 직원들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병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갔어. 김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퍼뜩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손길을 분주했다오. 그러다 다른 방에서 나와 걸으며 하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오. 보호자한테 전화했어? 아들이 뭐래? 뭘 뭐라 그래. 이번에도 그냥 신경안정제 놓으라고 하지. 병문 오겠다고는 안 하고? 오겠어? 여기다 부모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온 자식인데. 소곤소곤 나누며 지나간 대화는 김 씨에게는 귓가에 소리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무척 괴로웠어.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사무치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소. 누구나 나이는 들고 노인이 되지 않소? 나도 한때는 젊음이 영원한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과 늙으면 홀로됨을 세월이 흐르며 알았어. 하지만 강제로 자유를 빼앗긴 채 비참한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은 해본 적조차 없었다오.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사연 속 비참한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란 법이 있겠소? 이야기 속 할머니도 자신의 미래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진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싸늘한 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라오. 슬프지만 현실이 그렇소. 돈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 내 한 몸 건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하오. 우리는 젊음을 자식 키우는데 바쳤지만 우리의 자식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다시 젊음을 바치지 않겠소? 부모는 그때에 짐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하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돈. 이것이 꼭 필요하오. 그러려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노후 걱정 없는 이들은 많지 않다오. 그러니 악착같이 내 몫을 챙기시오. 두 번째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것이요.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이요. 유병장수. 참 무서운 말 아니요? 100세 시대라 오래 살긴 하는데 병들어 오래 살면 무슨 불행이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좋은 것 먹고 운동도 하며 그리 살아야 무병장수의 근처라도 갈 것 아니겠소? 하지만 그리하여도 모든 병을 피해갈 수는 없더구려. 그럴 땐 부지런히 병원에 가시오. 나도 그러했지만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과 원수진 듯이 사는 이들이 많소. 나이 들면 아픈 것이 정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충 집에 있는 약만 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소? 건강만큼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 없어.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있는 돈을 다 줘서라도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오. 가지고 있을 때 잘 지키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나이 들어도 홀로 잘 지내는 법. 내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면 요양병원이 무서울 이유가 없어.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사람을 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이 먼저라오. 오늘 들려준 이야기의 할머니의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아팠다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애착을 덜어내야 한다오. 나 하나 챙기는데 기력을 쏟기에도 부족하다오. 요양병원이라는 곳도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아픈 노인을 고쳐준다는 허울로 자식들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가는 곳 아니요? 세상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소. 내가 머물 곳,
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길 곳은 내가 스스로 정하고 싶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